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첨단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제조 장비와 관련 기술까지도 사실상 중국 기업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조치인데 문제는 삼성이나 SK처럼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미국이 따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숨길은 열어줬지만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앞으로 특정 사양 이상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은 미국산 생산 장비를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하는 반도체 역시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다면 미국에서 제조했든 아니든 중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도둑질하는 걸 막기 위한 안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preventing our competitors from stealing America's intellectual property and using our technologies against us or our people or our allies. 대신 한국의 삼성이나 SK처럼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외국 기업은 따로 수출 심사를 거치면 미국산 장비를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대신 미국 내 생산을 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IBM이 반도체 개발에 우리 돈 82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해 한국의 SK가 미국 내 첨단 산업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또 강조했습니다. The second largest conglomerate in South Korea. They've committed more than $50 billion in investments here in America.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 허가의 불편은 감수해야겠지만 중국 기업과 차별화한 조치가 외국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디커플링의 속도와 뎁스,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기회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보호막을 쳐주면서 당장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수출 심사 권한을 쥐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사업을 접으라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중국 정부도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을 악의적으로 탄압했다며 이는 국제무역규칙의 위반일 뿐 아니라 미국의 자기 봉쇄이자 자해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갖게 될 기회는 무엇이고 또 위험은 어떤 것들일지 이성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발표에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과 SK가 중국에 세운 공장들입니다. 앞으로는 중국에 들여놓지 못할 고급 기술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곳에서 만드는 물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20%를 넘는 제품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고객이라 당장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늘리고 새로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기존 공장에서도 전에 없던 번거로운 절차를 일상으로 밟게 됐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장비를 팔던 기업들은 수출길이 가로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유출을 감시하는 미국과 기술을 달라고 압박하는 중국 사이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 업체를 추격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속도를 늦추는 반사 이익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70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부은 덕에 몇몇 기업들은 애플 스마트폰에 부품을 공급할 수준의 경쟁자로 성장했습니다. YMTC 같은 기업들의 그 성장을 막았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중국 공장의 고도화가 좀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지난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꼽습니다. 당장 영향은 적더라도 강대국들의 무역 분쟁에 우리 기업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청와대 앞마당입니다. 거대한 은색 조형물이 보이시죠? 얼마 전 청와대 개방 100일을 기념한다면서 1억 원 가까이 들여 설치한 미러볼인데요. 알고 보니 얼마 전까지도 대구 수성구의 한 연못에 지자체 상징물로 설치돼 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남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앞마당에 거대한 미러볼이 등장했습니다. 지름 5m짜리로 거울 조각들을 이어붙여 만든 은색의 대형 공조형물입니다.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재단은 청와대 개방 100일 기념으로 지난 8월 9,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이 미러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거대 미러볼은 대구시에 있는 연못인 수성못에 있던 거였습니다. 대구시 수성구가 수성을 상징하기 위해 태양계 행성인 수성을 형상화해 만든 미러볼이었던 겁니다. 점등을 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있는데요. 행복 수성입니다. 행복 수성. 대구 수성구는 지난해 12월 지역 비축제에서 레이저쇼 용도로 이 미러볼을 사용했습니다. 청와대 또한 당초 이 미러볼에 레이저를 쏴 조명쇼 등 축하 공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변 민원이 우려돼 정작 축하쇼는 못한 채 전시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난데없이 청와대에 등장한 이 거대한 미러볼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어울리지 않는다며 논란도 일었습니다. 청와대에 느닷없이 등장한 미러볼을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의문이 듭니다. 청와대 졸속 개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자체 행사에 쓰였던 상징물이 대한민국 역사 중심인 청와대에 설치돼 의미와 분위기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행사를 준비한 문화재재단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적절히 활용해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러볼 아이템은 이제 전국에서 다양한 이제 축제에서 사용되고 있고 잔디마당과 이제 꽃밭과 어울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이제 1억 원 가까이 들여 설치한 미러볼은 24일간 전시됐다가 지난달 태풍 흰남노가 접근할 때 안전 우려로 철거됐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배추값도 크게 올랐는데요. 그 여파로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김치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되는 식당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깃집. 반찬통 안에 배추김치가 담겨 있습니다. 배추는 국내산이라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김치 포장 상자를 보니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라 깜빡 못 적어본 거 새로 바꾸는 바람에. 김치찌개를 주로 파는 식당. 여기도 중국산 김치를 쓰면서 메뉴판엔 국내산이라 적었습니다. 배추김치인가 이거? 네. 중국산 맞죠? 사장은 배추값이 비싸 중국산으로 바꿨는데 표시를 미처 못 바꿨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표시는 국산을 같은데요? 왜냐면 다 국산 쓰잖아요. 너무 올랐어요. 원산지 표시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직접 담으셨다면서. 아니 표시가 없어. 뭐 표시가 없어. 여기 중국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돼 있구만. 이거로 지금 김치찌개 끓이시는 거잖아. 배추값이 오르면서 중국산 김치 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1억 986만 달러, 작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식당은 256곳, 아예 표시를 안 한 곳은 122곳이었습니다. 중국산 김치는 눈으로도 국산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산 김치는 중국산 김치에 비해서 부재료와 김치 속이 더 많은 편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은 더 산업화됐고 현대화됐다. 또 고려는 중국 왕조의 속국이다.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 사용하는 교재에 담긴 문장들입니다. 한국사를 왜곡할 수 있는 표현들인데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하버드대에 항의 편지를 보내 시정을 요구했더니 이 문제의 교과서를 쓴 하버드대 교수가 직접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추후 편집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43쪽짜리 교과서. 제목은 코리아, 한국의 역사와 경제, 정치에 대해 다룬 교재입니다. 그런데 고려를 중국 왕조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라고 설명합니다. 고구려나 백제 문화에 대한 설명은 없고 발해사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한국은 교통과 전력 인프라가 개선되고 교육 행정까지 현대화돼 산업화가 이루어졌다고 기술했습니다. 일본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됐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선을 병참 기지로 하려고 하는 정책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마치 일본에 의해서 그 한국이 근대화되고 산업화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지난달 30일 학교 측에 항의 편지를 보냈고 일주일 만에 교과서를 쓴 교수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공동 집필자인 포레스트 라인하트 하버드대 경영대 교수는 메일을 통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서 추후에 관련 내용이 편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뭔가 추가적인 편집적인 수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제 답장을 해 주셨어요. 머지않은 시일 내에 그래도 수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크는 교과서 내용이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이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계속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